어이만씨, 여길세. 아니 글쎄 요새 연말 단양이랑 교류가 영 시원치 않은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말도 마라. 뭔 사람을 홀리는 호랑이가 있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보보상들도 가기 힘들다잖아. 사람을 올리는 호랑이? 에이, 꼬리 9개 달린 구미호도 아니고 세상에 사람을 올리는 호랑이가 어디 있단가? 그러니까 말이여. 구미호도 아니고 호랑이가 사람 홀린다는 소리는 내 살면서 처음 듣는다니까. 에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계속 그리워하게 만드는지, 이리도 시간이 흘렀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사람을 홀리는 호랑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까. 내 급제하고 돌아오게 되면 혼인을 올리도록 하겠소. 그리고 이거 받으시오. 이 종이는 무엇입니까? 그대가 잠에 잘 들지 못한다 하여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쓴 짧은 글이오. 혹여 잠에 들지 못할 때 읽어보시오. 언제 이런 것을 잠들지 못할 때 필히 읽겠습니다. 그리 대단한 글은 아니니 기대하지 않는 것이. 무엇라 하셨는지요? 아무것도 아니오. 나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갈 길이 바쁠 터이니 이만 떠나보겠소. 한양까지 가는 길이 멀어 고단하실 듯하온데 부디 무탈히 다녀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몸 건강히 지내시오. 지도에 따르면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듯한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군. 이대로라면 오늘 내로 주말까지 가긴 어려울 텐데. 옆에 이 길이라면 이 길이 조금 더 험난하긴 하지만 이쪽 길로 가면 주말까지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겠군. 거기 아무도 없어. 여기 사람이 있어. 곧 죽어가는 인간이군 그래. 보아하니 절벽에서 미끄러진 듯한데 안타깝게 되었지만 인간도 아닌 요괴인 내가 자네를 살려줘야 할 이유는 없으니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게나. 제발 살려주시오. 움직이지도 못하는 꼴을 보니 생사를 오가는 모양이군. 그러지 말고 내 편히 눈을 감겨주겠네. 그 대신 자네 목소리는 내가 잘 가져다 쓸 테니. 민강우?
이게 자네 이름인가? 내리는 비라는 뜻이라. 잠이 오질 않아. 이렇게 잠들지 못할 바에야 일어나는 게 낫겠어. 밤공기는 선선하니 좋구나. 아, 서신. 도련님께서 주신 서신 읽어볼까? 물에 뜬 연꽃을 바라보며 연인들은 서로를 그리네. 밝은 달빛이 담긴 연못에 연꽃을 띄울 수 있기를. 그리 오래도록 바라요. 먼 길을 떠나고자 하니 돌아오는 날은 아름답게 핀 연꽃에 맑은 비를 내려 마르지 않는 물에 띄우겠노라. 부디 꽃의 기다림에 바람이 들지 않고 한 점 티끌없이 내리고자 하는 비의 용서를 받아주길. 응? 이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지? 시를 읽는 듯한데 혹 연서인가? 거기 누구십니까?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오. 지나가던 길에 내 우연히 시를 읊는 목소리가 고와 발걸음을 멈추고 담벼락 너머에서 긴히 듣고 있었소. 시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들려줄 수 있어, 낭자? 빛 한 점 없는 이 야심한 새벽에 밖을 돌아다니는 이는 잘 없을 터인데 이름도 모르는 사내에게 함부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낭자께서 놀랐을 생각을 못했어. 내 생각이 짧았구려. 소개를 먼저 하겠소. 난 이감댁의 자식 이선길이라 하오. 이감댁? 이감댁이라면 아버지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 아, 이감댁의 날이셨군요. 아버지께 말씀 들었습니다. 내 비록 과거 공부에 여념이 없었으나 실은 낭자가 좀 전에 읽은 것과 같은 시를 더 좋아하오. 시를 들어보니 낭자께서 연서를 읽는 듯하여 호기심에 그만. 혹 결례가 안 된다면 그 시에 담긴 의미를 들어볼 수 있겠소? 의미라 하시면 밝은 달빛이 담긴 연못은 과거에 급작에 소원하는 도련님의 바람을, 연꽃은 소녀의 이름인 하얀의 연자를 따와 곧 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저에게 안정적인 행복을 주고 싶어 한양의 시험을 보러 가고자 하니 지난날 과거 공부를 하느라 밀어냈던 자신을 용서해주길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낭자께서는 시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리 양반집의 규수라 할지언정 글에 해박하거나 해석까지 하며 능히 읽을 수 있는 여인은 이 조선에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낭자께서 연모하는 그자는 과거를 보러 떠났을 테니 낭자는 그자를 많이 그리워하겠구려. 도련님이 과거를 보러 떠나신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허나 아직 돌아오지 않으시니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닌지 염려가 들 따름입니다. 평소에 어땠을지 모르겠다만 시의 내용만 들어선 견우와 직녀가 따로 없군 그래. 제발 살려주시오. 그러고 보니 요전에 산에 죽어가던 한 사내가 있었는데 보찜을 쉬고 있지 않았던가. 그때 널브러진 물건 중에 붓과 먹이 있었던 듯한데 혹시
그자가 이 여인의 배필인가? 그렇다면 그자는 과거를 치르러 가던 길이었던 것이고 이 여인과 혼약을 맺었던 게로군. 혼인을 올리기도 전에 이승을 떠났으니 연고도 없는 사람이겠다. 내 먹잇감이 되기 딱 좋았겠군. 그렇다면 낭자는 그 연인을 그리워하느라 잠에 들지 못한 것이오? 도련님이 떠나시기 전에도 잠에 잘 못 들긴 했지만 떠나시고 난 뒤로 새벽까지 일어난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나리께서는 어찌 늦은 시간에 바깥에 나와 계시는지. 나도 마찬가지요. 밤잠이 없는지라. 어둡긴 하지만 마을을 돌아다니며 걷고 있었소. 도련님께서 언젠가 돌아오신다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머지않아 돌아올 것이오. 돌아오게 된다면 낭자께서는 좀처럼 잠을 설치진 않을 겁니다. 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벌써 시간이 곧 동이틀 모양인 듯하온데 이만 돌아가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 그러는 게 좋을 듯하오. 낭자에게 기운이 따르길 바라겠소. 그럼 이만. 분명 저번에 그 여인이 살던 처가 이곳이었지. 민강우. 내가 이자의 목소리로 연기하는 것 또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계가 오겠지. 하지만 좋은 기회를 얻은 목소리인데 더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가져야지. 거기 하얀 낭자 안에 있어?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거지? 나 돌아왔어. 도련님 목소리? 잠시만요, 도련님. 문을 열겠습니다. 잠깐 낭자. 문은 열지 마시오. 어찌 문을 열지 말라 하시는 겁니까? 연유가 있습니까? 낭자, 난 과거에 급제하고자 먼 길을 떠났지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소. 헌데 어찌 그대를 볼 면목이 있겠소. 아직은 낭자를 마주하기 어려울 듯하니 내 목소리만 이리 들려주고 가려는 마음으로 들렀소.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않아도 일이 건강하게 돌아오신 듯하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 준비가 된다면 그때 낭자를 마주할 터이니 그 전까지만 기다려주겠소? 그것이 마음에 편하시다면 그리하시지요. 이해해주어 고맙소. 하면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소.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다행이다. 무탈이 돌아오셨구나. 그 나리의 말씀처럼 정말 돌아오셨어. 하얀 낭자 안에 계시오? 내 잠시 목소리가 듣고 싶어 들렀소. 여기 있습니다. 안으로 드시는 게 좋을 듯한데 아직 뵙기 힘들겠지요? 그렇게나 내 얼굴이 보고 싶소? 전 그저 도련님이 괜찮으신지 염려되어 뵙고 싶은 것입니다. 난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괜찮으니. 아, 낭자는 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 있는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소? 도련님께서 주신 연소와 서책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서책이라 낭자는 여전히 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소. 사실 새 책점에가 찾고 싶은 서책이 있사온데 있사온데? 새 책점이란 말을 꺼내면 도련님께서 불편해하실 듯하여 제가 괜한 말을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서책점에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않겠소? 같이 가주시는 겁니까? 그대가 날 보고 싶어하고 서책점에도 가고 싶어하는 듯하니 같이 가주는 것이 응당 옳은 일이 아니겠소? 그렇다면 사흘 후는 어떻습니까? 사흘 후라. 그럼 내가 그날 미시에 낭자의 댁 앞에서 기다리겠소. 그리 알겠습니다. 언젠가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이리 서두르게 될 줄은 몰랐는데. 환각을 쓰면 인간이 과하게 홀리는 탓에 되도록 환각까진 쓰지 않으려 했는데 역시 이번만큼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는 거겠지. 그나저나 낭자는 약간 늦는 듯하군. 무슨 준비를 하는 건지. 도련님 송구합니다. 혹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요, 어서 새책점에 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시지요. 저 먼저 말하도록 하시오. 도련님과 함께 걷는 것이 오랜만인 듯합니다. 나도 낭자의 얼굴을 오랜만에 마주하니 무척이나 기쁘오. 허나 과거에 낙제해 이렇게 낭자를 볼 면목이 있는지 모르겠소. 면목이라니요. 비록 도련님의 노력이 빛을 보진 못하였더라도 저를 볼 면목이 없다니요. 소녀는 이렇게 도련님과 새책점에 갈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리 말해주니 내 기분이 한결 좋소. 도련님이 웃으셨어. 요전엔 저리 환히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기뻐하시니 다행인 거겠지?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우와, 이게 다 서책입니까? 도련님께서는 이런 책방에 자주 오셨겠지요? 그리도 기쁘신 겁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너무 들떠 그만 결례를 범했습니다. 결례라뇨. 보기 좋습니다. 일이 좋아할 줄 알았더라면 진즉에 같이 올 걸 그랬나 봅니다. 서책은 많으니 낭자가 원하는 책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찾는 서책이 있어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하시지요. 세상에 서책도 있고 여기 시집도 있을까?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저 서책 금매화전이 맞는 듯한데 여태 읽고 싶었던 걸 찾게 되다니. 조금만 더 뻗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다 알아. 낭자께선 이 책이
나보다 더 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농이 지나치십니다. 어찌 제가 산물인 서책을 도련님보다 신경 쓰겠습니까? 반가의 여식께서 이리 책을 좋아하시니 그 모습이 신기해서 그랬습니다. 농이 지나쳤다면 내 사과드리겠소. 아닙니다. 이전부터 책방에 오게 된다면 꼭 찾아보고 싶었던 서책이 있어. 그렇다면 그 책이 낭자가 찾던 것입니까? 금매화전? 네? 아, 그러합니다. 금매화전은 어떤 글이 담긴 서책인지 물어봐도 되겠소? 도련님께서 과거를 보러 떠나시기 전에 주신 연서에 담긴 것처럼 여러 시가 담겨 있습니다. 허나 이 서책에는 꽃과 관련된 시가 무척 많습니다. 꽃? 이 세책점 안에 시집이 많이 있는데 꽃과 관련된 시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분명 마을산에도 널린 것이 꽃이지만 양반가의 여식인 제가 홀로 꽃을 보러 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허나 수많은 꽃들을 직접 눈에 담을 순 없더라도 이 시를 읽으면 꼭 눈앞의 꽃과 전경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그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다울 것이요. 난 낭자가 꼭 그 풍경을 보았으면 좋겠어. 오늘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말이요? 도련님께서 흔쾌히 새 책점에 가자고 말하지 않으셨더라면 전 아마 오랫동안 가지 못한 채 그저 꿈꾸기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련님 덕에 제 꿈을 이루었으니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대의 꿈을 이루는데 내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요.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 도련님을 뵙고 서책점에 가 읽고 싶은 서책들을 잔뜩 읽고 마치 꿈을 꾼 것 같아. 도련님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어서 어딘가 낯설지만 응? 누가 이 늦은 밤에 찾아왔지? 낭자, 혹시 깨어 있어? 이 목소리는 도련님? 아니, 도련님, 어찌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찾아오신 겁니까? 다른 건 아니고 오늘 새 책점에서 들었던 말이 계속 떠올라오게 되었어. 낭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생겨.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요? 이거 받으시오. 이건 꽃? 푸른 꽃이네요? 그대가 당장 꽃이 가득한 풍경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그 기분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소. 무척 예쁩니다. 머릿속에 그렸던 모습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꽃 한 번 쳐다보지도 않으시던 분이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다니. 제가 과거 시험 보시기 전에 도련님을 너무 오해했나 봅니다. 무엇을 오해했단 말이오? 그것이
과거를 보러 가시기 전까지 도련님은 학문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여 다른 것에 신경을 쓰실 거라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니 제 생각이 과히 편협했나 봅니다. 내 학문과 식견에 매달리느라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못했었나 보. 그것이 낭자에게 느껴질 정도였다니. 미안해지는구려. 밤이 깊었는데 난 서둘러 돌아가 보겠소. 한간에 남녀가 유별이 있으면 좋지 않은 소문이 돌지도 모르. 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시오. 실례했소. 도련님, 잠시만. 벌써 어디로 가신 거지? 내가 실언을 한 것일까? 도련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인간을 홀려 죽이는 내가 지금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니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게 분명해. 사람을 연기하다니 착각이라도 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요괴가 사람을... 오늘 감사했습니다. 무척 예쁩니다. 이건 아니다. 잘못되었어. 사람에게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야. 난 낭자의 목소리를 빼앗고 죽이는 것이 내 목적이었다. 목적을 잃고 사람에게 연모의 감정을 느끼는 요괴는 이곳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어. 내가 요괴가 아니었더라면 하얀 낭자의 곁에 남아있었을 텐데.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낭자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민강우를 사랑하는 것이지. 사실을 고하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고백이다. 도련님이신가? 아무 말소리도 안 들리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시지요. 곧 나가겠습니다. 도련님, 역시 도련님이셨군요. 설마 환각이 풀리지 않은 건가? 분명 지금 내 모습이 민강으로 보여서도 들려서도 안 될 터인데. 하얀 낭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시오. 그대가 보는 내 모습은 환각이오. 내 모습이 민강우로 보이겠지만 난 민강우가 아니오. 난 장산범이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장산범은 또 무엇입니까? 장산범은 사람의 목소리를 빼앗고 빼앗은 목소리로 다른 이의 목소리를 또 탐하는 요괴요. 날 똑바로 보시오. 난 낭자가 기억하는 민강우가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를 빼앗는 요괴요. 난 인간 민강우란 사내의 목소리로 그대에게 몹쓸 거짓을 저질렀어. 그대가 날 민강우로 보는 것 또한 내가 그대에게 쓴 환각 때문이오. 그러니 날 잊어버리시오. 과거를 보러 갔다 돌아온 이후 나와의 모든 일들도 그리고 민강우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요괴? 환각? 갑자기 잊으라니요. 어째서 말입니까? 또 멀리 떠나시려는 겁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도련님은 절 연모하시지 않으십니까? 연모라. 인간이 어찌 요괴를 연모할 수 있겠냔 말이오.
도련님이 요괴라면 그리 믿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떠나지 마십시오. 절 두고 가지 말았어요. 간청드립니다. 그대가 간청한들 무엇을 이루겠소? 인간과 요괴의 사랑? 그것이 정녕 낭자가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오? 그대는 내가 무슨 마음으로 밀어내는지 알긴 하시오? 낭자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행복해하는 그 웃음이 듣고 싶었소. 헌데 그런 내가 그대를 눈물 짓게 만들었소. 더 이상 그대를 속이고 싶지 않소.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을 비겁한 내 이기심으로 낭자를 이보다 더 슬프게 하고 싶진 않았소. 미안하오. 부디 날 잊고 민강호 그자 또한 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소. 잘 있으시오. 도련님,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제발. 환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낭자 곁에 내가 더 머물렀다면 고통만 더 심해졌을 것이오. 그리 고통이 심해지다 죽기라도 하면 난 영원히 후회를 하겠지.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것을 부디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그대를 헤아려 했고 결국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이런 나를 원망하시오.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이었지만, 아주 잠깐이었지만 진심으로 낭자를 연모했소. 어쩌면 난 그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그와 그를 연기하는 요괴의 모습을 같은 사람으로 보려고 억지를 피웠다. 장산범, 목소리와 환각으로 사람을 홀리는 요괴. 허나 그런 요괴에게 홀렸음에도 함께한 기억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꿈만 같았다. 깨고 싶지 않았다. 계속 그 꿈에 머물러 현실을 몰라도 좋을 만큼